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천구청 관리감독자로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업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금천구청 관리감독자 필수 업무 자료, 이게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인데요. 네. 목표는 이걸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 그리고 현장 안전을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 그 금천구청 관리감독자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동료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업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업무요? 네. 그래서 단순 요약보다는 각 업무가 왜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진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역시 법률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하고 또 산안안전보건법, 산안법, 이 2가지 법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료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이 둘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걸음일 텐데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뭘 딱 핵심으로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그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산안법 규정은 한 2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방대하죠. 2,000개요. 와. 네, 근데 중처법은 조문수가 수민 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중처법이 세부적인 준수사항 상당수를 기존 산안법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 약간 위임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있잖아요.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이 사실 산안법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중처법이라는 새 법 때문에 완전히 막 새로운 걸 엄청나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산안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괜히 막 중처법 때문에 더 불안해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그 산안법 규정들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집중하는 거.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이걸 직접 실행해야 하는 분들이니까 산안법에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잘 이행하는 게 결국 중처법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산안법 준수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명확한 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안전보건 교육. 이것도 참 중요하죠. 자료 보니까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종류가 꽤 많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수 시간도 달라진다고 하고요. 이 교육들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되지 않으려면요. 자료에서 구체적인 팁 같은 거 제시하고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효성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종류부터 좀 명확히 해보면 정기교육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반기, 그러니까 6개월마다 12시간씩, 연간으로는 총 24시간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반기 12시간, 연 24시간. 네. 그리고 채용시 교육은 새로 오신 분들 대상인데 중요한 건 작업 시작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전에 반드시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환경이니까 기본 안전 지침을 알려주는 거죠. 작업 시작 전에 8시간? 네, 마지막으로 특별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법에서 정한 39가지 특정 미험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천구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용접이라든지 밀폐봉관 작업, 아니면 지게차 같은 운반용 하역기계, 크레인, 또 75V 넘는 전기 작업 같은 거요. 아, 꽤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16시간 교육을 최초 딱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아, 최초 1회. 그럼 매번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별로 이수 시간 계산하는 예시도 자료에 있던데 보니까 6개월짜리 공공근로자면 채용 시 8시간에 정기 12시간 더해서 총 20시간 이상,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8시간에 정기 교육이 대략 한 20시간 정도 되나요? 10개월이면 1.67 반기니까. 그래서 총 28시간 이상. 아, 이렇게 계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계산해야죠.
근데 이런 교육들 자료는 어디서 구하고 실제 교육은 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좀 경력 많은 작업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교육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교육 자료는 뭐 안전보건공단 자료도 좋고 아니면 그냥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영상이나 문서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네. 중요한 건 이제 강사 자격인데 꼭 외부 전문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해당 현장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내부 근로자분도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서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 내부 직원이요? 3년 이상 경력자면? 네, 오히려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와닿을 수도 있죠. 와, 그거 진짜 실용적인 팁인데요. 경험 많은 동료가 직접 알려주면 교육 효과도 훨씬 높고 교육에 대한 거부감도 좀 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TBM이라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있잖아요. 네, TBM. 그때 하는 짧은 안전교육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진짜요? TBM 시간에 한 것도요? 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TBM을 활성화하면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즉석에서 딱 점검하면서 동시에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와, TBM이 교육 시간 인정까지 된다니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네요. 맨날 시간 따로 내서 교육하기 어려운데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관리감독자 본인도 매년 16시간 직무교육, 이거 법정 필수라고 하셨죠? 이것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도 필수죠. 다행히 보니까 금천구청 중대재해 예방팀 내선 2944번이던데 여기서 맞춤형 교육 방법 안내나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지원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그리고 위험성 평가. 이게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 패러다임이 이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기규율이라는 말이 약간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핵심 수단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요. 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말 그대로 사업장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find, 그걸 평가하고 assess, 또 개선하고 improve, 이런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계속 운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찾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FAI? 그렇죠. 예전처럼 정부가 막 일일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각 사업장의 자율성하고 책임성, 이걸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인 겁니다. 아하,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엔진이 위험성 평가군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게 원래 5단계 절차도 있고 또 종사자 참여도 꼭 해야 하고 그래서 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금천구청 같은 공공기관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다 하려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금천구청에서는 현장 특성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막 복잡한 공정이 많은 곳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아,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제 위험을 찾아서 개선하는 그 내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방식들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오,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금천구청에서 인정해주는 구체적인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 옵션이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작업자가 한두 명이고 뭐 작업 내용이 간단한 실내 청소 같은 거다. 그러면 체크리스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둔 점검 목록 보고 확인하는 거죠. 네,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한 4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공원 녹지과 같은 곳. 이런 데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TBM 기반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작업 전에 모여서 같이 위험 요인 얘기하고 평가하는 거죠. 팀 작업에는 TBM 연계. 그럼 좀 더 위험 요소가 많은 경우는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 금천 자원재활용센터나 아니면 취속과의 밀폐 공간 작업.
또 행정지원과의 청사시설물 관리처럼 좀 유해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복잡하다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하면요.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KARAS라고 온라인 툴이 있어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천구청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직접 상반기, 하반기에 현장을 방문해서 금천구청 자체 양식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하는 걸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와, 선택지가 진짜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방식이 다양하고 특히 좀 간소화된 방식들이 혹시 중요한 위험을 좀 놓치게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안전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방고나 보완점 같은 건 언급하고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평가로 끝나버리는 걸 가장 경계해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의 핵심은 종사자의 실질적인 참여에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참여. 네,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자기 작업 공간이나 절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개선 과정에 참여해야 진짜 위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실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서로 공유하는 문화,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꾸준함과 결과 공유. 그렇죠. 그리고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꼭 하고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중량물 작업, 밀폐 공간 작업 같은 고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고요. 결국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 꾸준함, 결과 공유. 이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계속 등장하는 TBM,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이걸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 평가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강조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네, TBM, 툴박스 미팅은 작업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현장 근처에서 작업자분들이 모여서 그날 할 작업의 위험 요인이 뭔지, 안전 수칙은 뭔지 이걸 짧게 확인하고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요? 네, 이걸 마지막 위험성 평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날의 어떤 특정 조건, 예를 들면 날씨라든지 작업자 컨디션 같은 것 때문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아, 계획 단계에서 놓쳤을 수 있는 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군요. 약간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TBM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굉장히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BM 때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요. 그럼 효과적인 TBM,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구호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을 찾아내는 TBM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뭐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회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혹시 없나요? 네, 자료에서 TB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한 4명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소규모로? 네. 그리고 혹시 불참자가 있으면 반드시 내용을 공유해서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관리 감독자가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분들이 스스로 오늘 작업에서 뭐가 위험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걸 서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작업자 주도 토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할 때 작업자 건강 상태를 간단히 묻거나 뭐 긍정적인 피드백 같은 걸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언급하기보다는 이런 운영 팁을 통해서 TBM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자 주도의 토론과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이게 핵심이군요. 관련 양식 예시는 아까 말씀하신 금천구청 행정 게시판 안에 안전보건 산업 게시판에 있고 또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TBM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종사자 의견 청취, 이것도 법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숨겨진 위험을 찾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TBM이 작업 직전에 하는 소통이라면 이 평상시의 의견 청취는 이제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법적으로도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해서 근로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 현장의 위험을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거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보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안전관리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TBM이든 상시 의견 청취든 핵심은 듣는 것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신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고 발생 시 대응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거나 이런 중대재해에 해당하면요. 이거는 지체 없이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금천구는 관악지청인데요. 거기로 전화 등으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발생 즉시 신고. 그럼 그 정도가 아닌 산업재해는요? 작업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3일 이상 일을 쉴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보통 휴업 3일 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청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신고가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돼서 건당 최대 1,500만 원. 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었다니 액수가 정말 상당한데요? 네, 맞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정말 크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절차를 잘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 구체적인 원인까지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고 사실을 좀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과 또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신고하기 이전에 우선 내부적으로 안전사고 동향보고서라는 걸 신속하게 작성해서 중대재해 예방팀과 공유하는 절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아, 내무 보고 절차를 먼저 밟는 거군요. 네, 이걸 통해서 상황을 빨리 공유하고 또 정확하게 법정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나아가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내부 보고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대응하는 게 결국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규 이해부터 시작해서 교육, 위험성 평가, TBM과 의견 청취, 그리고 마지막 사고 발생 시 보고까지 5가지 필수 업무를 쭉 짚어봤는데요. 네.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활동이 현장과의 소통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딱 모이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문서는 안전한데 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현장이 배제된 안전관리는 빵점이다. 이 문구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정말 위험성 평가든 안전교육이든 TBM이든 종사자 의견 청취든 그 어떤 활동도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서류만 쌓이는 거죠. 네. 관리 감독자의 업무 기록이나 관련 서류 하나하나에 이런 현장 소통의 노력이 담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서류상의 안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런 법률적인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도 결국은 현장과의 열린 소통에 있다. 이렇게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천구청 관리감독자의 필수 업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갔습니다. 법규 준수부터 사고 보고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와의 진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관리 감독자분들 어깨가 참 무겁겠지만 그만큼 또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 특히 자료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견 청취,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절차를 따르고 양식만 채우는 걸 넘어서 작업자들이 정말 스스럼 없이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개선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소통과 참여의 문화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각자의 현장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